8, 90년대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에요.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학교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 교실을 꾸미는 것도 학생들이 다 돈을 조금씩 내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돈이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가난한 친구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한 상황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루 삼시세끼 먹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집 아이가 그걸 부담하는 겁니다. 학교에 필요한 비품을 사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지금 회장이라고 그러죠. 학급의 회장, 부회장, 임원진이 되려면 부모의 재력이 좀 있었어야 돼요. 학기 초에 화분도 사다 놓고 교실 커튼도 학부모들이 했어요. 돈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그걸 선생님 갖다 드리면 우리가 학기 초에 환경미화라는 걸 하면서 그 카탄 같은 거를 다 걸었어요. 칠판 뒤에도 이렇게 부직포로 해서 뭐 꾸미고 뭐 만들어서 붙이고 심지어 빗자루 쓰레바지도 다 전부 다 그 학생들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화분 사오고 그리고 이제 소풍 가면 현장 체험학습 과거에는 소풍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풍이 원래 어원이 일본 말이에요. 작은 바람이라는. 그런데 이제 그때 소풍이라고 썼어요. 어쨌든 그 소풍을 가면 선생님 도시락을 반장이 싸와야지. 왜냐하면 급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학교에서 형편이 좀 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개인의 자산을 털어서 학교의 운영비로 이제 충당을 하고 학부모회와 비슷한 육성회라는 게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학급의 간부들의 어머니들이 그때는 아버지들이 학교를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육성회에 들어가요. 반장, 부반장 뭐 이런 엄마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씩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운동회도 하고 선생님들 회식도 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 앞에 문구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 어린이들은 보시면 요즘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어졌냐? 문방구 옛날 말. 왜 문방구가 없어졌냐? 참 옛 정치, 낭만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구점이 학교 앞에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 학교 갈 때 사갖고 갈 게 없잖아. 어쩌다가 지쓸 노트나 사오라고 그러겠지. 그리고 오답 노트 아니면 가끔가다 클리어 파일 뭐 이런 거 악보 꽂는 뭐 그런 거 좀 준비해 와라.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아니면 뭐 실내화 까먹고 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산다? 요런 정도? 예, 그런 정도의 물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모든 것을 개인이 챙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쓰는 실험 도구 같은 것 중에 거대하지 않은 거 실로폰, 색연필, 크레파스, 도화지 그 도화지도 이제 뭐 만들게 하려면 맨날 똑같은 캔트지만 쓰는 게 아니라 마분지, 두꺼운 도화지 뭐 이런 거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학생이 사갖고 왔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실 가서 딱 교실이나 교무실 장을 열으면 그런 교구들이 쫙 있고 교실 안에 심지어 보드게임도 다 있죠. 학교에 충분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 시작하면서 학교의 정책이 점점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는 형태로 갔어요. 자, 일단 진보교육감이 들어왔어. 그래서 학교 교육이 보다 민주적으로 학생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좋은데 여기에 애들 밥을 먹여야 돼요. 밥을 먹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고르게 같은 맛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인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모험입니다. 도전이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게 들어왔어요. 먹는 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다 뭐 요구해? 돌봄해라.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보내지 마라를 요구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돌봄도 했어요. 근데 다 못하니까 일부만 해요. 방과 후 교실을 열던가 뭐 이렇게 했죠. 예체능도 학교에서 해라. 학원 다니는 비용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형편되는 데는 악기를 구해오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선생님들이 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타를 막 50개 받아온다거나 이런 거. 물론 이제 시에서 도와주는 경우 있어요. 시에서 아예 악기 회사랑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기타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은 이제 시에서 댈게요. 그래서 약간 가격을 좀 협상을 하겠죠. 왜냐하면 몇천 대가 들어가니까 공동구매 같은 개념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만 만약에 악기를 받았어. 그럼 담임 선생님이 어디서 얻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악기도 가르쳐라. 체험학습도 해라. 그리고 뭐 민주적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게임형, 뭐 연극도 하고 학교에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인권이 들어왔어요. 인권 들어온 거 좋아. 그리고 선생님들의 폭력이 없어졌고, 이제 학교에서 두들겨 맞지 않아도 돼요. 밥도 줘요.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돌봄을 하라고 그래요. 방과후 교실을 열었어요. 그리고 돌봄 교실도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주말에도 학교를 열어라. 뭐 이런 요구가 좀 있었어요. 학교 밖 학교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작은 형태의 교육 과정을 열면 학생들이 이제 거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공짜로 무료로 돈을 쓰지 않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짜디 짤 뿐 아니라 그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거의 지역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 정책의 실천 과정이기도 해요. 그 얘기도 나중에. 그래서 학교에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돌봄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래서 학교가 감당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구조는, 사회구조는 학교의 경영자나 교사가 기득권이었고,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를 해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권력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지식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1990년대에 내가 지금 누굴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이전에 한겨레 신문이 나오기 전에 모든 신문은 국한 혼영이었습니다. 국한 혼영이 뭐냐?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문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한자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자 잘 읽으시나요? 지금은 아마 한자를 배운 세대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어도 바로바로 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라서 소리 나는 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 쓰는 획을 계속 손이 익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이건 손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국한 혼용이 신문에도 보편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 국한 혼용이 보통의 문서에도 다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골에 사는 농부가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거나 초등학교 정도만 나왔는데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동네 훈장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상당한 지식인이어서 집에서 따로 한자를 가르쳤다. 이러면 학벌과 학력과 상관없이 한자를 잘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이 예전엔 아주 많았으니까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관공서에서 문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일단 보통의 국민들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글자로 막 한자가 잔뜩 써져 있는 문서가 왔어요. 그럼 그걸 두고 어디를 뛰어가느냐? 학교로 뛰어갑니다. 학교로 뛰어가면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런 일을 동네의 행정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뭐 그런 일을 또 대신하는 옛날 면서기 출신 뭐 이장님 이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이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도 되게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의 이제 지식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인터넷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한자가 뾰로롱 하고 다 모든 문서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 이전에는 이렇게 학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뭐 권력을 누렸다라기보다는 존경받는 입장에 있었다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마을에서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이 지식인의 틀 안에 지식의 땅에 지식의 공간에 내 자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화분도 사와야 되고 심지어 쓰레바지와 빗자루도 학부모가 사다 날라야 되는 그런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교사들의 급여도 정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면 그 학교의 미흡한 부분을 민간에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도시락 사다 드리고 이걸 잘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교사가 가족을 부양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박봉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을에서 대체했어요. 근데 이제 마을도 깨져, 학교도 깨져, 민주주의는 됐어?
근데 학교에다가 자꾸 이런 걸 저런 걸 요구해. 그 이런 걸 저런 걸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내 아이를 충분히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내 가족의 돌봄을 내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얘기가 끝이 안 나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결하던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 우리 모두의 것, 연대의 것, 뭐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해결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 장례.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같이 일도 좀 도와주고, 장례 치르는 3일 내내 같이 있어주고, 뭐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다가 빈소를 차리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해요. 지금의 3, 40대들이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90년대에 복도식 아파트가 이렇게 막 생겨났을 때, 이제 일기 신도시, 90년대 일기 신도시 막 만들어졌을 때, 그때만 해도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아파트 현관문을 내내 열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근조 등을 달아요. 등을 달면 윗집 사람, 아랫집 사람, 옆집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고 그냥 동네 사람이 들어와서 문상을 해요. 아, 놀이터에서 몇 번 뵀는데, 뭐 평상에서 몇 번 뵀는데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장지로 가죠. 무덤, 이제 매장하러 무덤으로 가는. 그렇게 그런 걸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 장례 문화도 전부 다 병원으로 넘어가죠. 그거는 이제 사망신고의 법적 절차가 복잡해져서 그런 건데, 자, 장례가 병원으로 넘어갔어요. 외주화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이들의 생일잔치도 집에서 안 하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또 무엇? 비교하니까. 쟤네 집에서는 뭐 해줬고, 쟤네 집은 몇 평이고,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쟤네 집은 방이 3개고 얘네 집은 방이 하나인데, 이런 걸 아이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똑같은 시설에서 돈만 쓰면 가능한 평등을 위해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외주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제공했던 지식과 이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해결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생활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노동력도 있고. 그런데 그 노동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이 없어져서 어떻게? 생일 파티 장소를 빌려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더 일을 해야 돼요. 장례도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해야 되니까 더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이 외주화, 생활의 외주화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세탁기를 샀어요. 빨래할 시간이 없어서. 세탁기가 비싸요. 세탁기 값을 갚기 위해서 일을 더 해요. 자, 내가 어떤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완전히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아르바이트만으로 연명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세탁기를 먼저 샀어요. 세탁기 값을 갚아야 돼요. 돈이 더 필요해요. 돈을 더 벌어. 돈을 더 벌려면 일을 더 해야 되고 시간을 일에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세탁기 값을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이게 세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리는 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건조기를 들여놔요. 건조기를 들여놓고 건조기 값이 비싸요. 건조기 값을 갚아야 돼요. 나가서 또 일을 더 해요. 그러니까 빨래할 시간이 또 없어요. 이 반복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청소기나, 저는 아직 건조기를 쓰지 않고 있는데 거기까지 전기를 쓰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건조기가 꼭 필요해요? 로봇 청소기가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해요? 바빠서 필요하죠. 그걸 앉아서 이렇게 1시간 넘게 빨래하는 걸 기다릴 여유가 부족해요. 그 시간에 딴 걸 하지. 할 게 많아요.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점점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점점점 많은 것을 밀어 넣으면서 학교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회복을 꾀하자라는 의도로 지역교육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만 하는데 45분이 걸려서 어떻게 하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할게요. 교육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야기, 그다음에 뭐 옛날 학교 얘기 같은 경우도 재밌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거 틀어놓고 제 목소리 들으면서 딴짓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발견이라든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드는 유튜브니까, 어쨌든 오늘은 오늘의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정의로운 시민이 되고 싶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은 청소년들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간단하게 뭐냐면,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했는데 교과서 말고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